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30강에 대한 지루한 시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수량 산출에 대해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 6가지 부재, 마감 5가지 부재, 그 다음에 철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량 산출에 대한 실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구조지만은 별도로 철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량 산출이 끝나면 그걸 내역서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역서 작성에 대해서 그 과정과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 변경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설계 변경이라고 하면 도면이 바뀌는 거에 의해서 수량이라든지 단가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기술자로서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먹매김, 그 다음에 동바리 설치 해체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모르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레미콘, 철근, 거푸집, 유로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한다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 아무런 기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정별 아이템에 대한 이해에서 항목의 이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뭐 딱 1번부터 2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좋고 내가 구조 산출이 부족해 그러면 구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감이야 그러면 마감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 내역이면 내역, 설계 변경이면 설계 변경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량 산출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수량 산출 실습은 우리가 구조하고 마감 철골에 있어서 자, 실제 근린생활 시설 도면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현업에서 사용하는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6가지 부재입니다. 기초, 기둥, 보, 봉벽, 슬라브, 계단.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조에 대한 물량을 뽑고 검토한다 그러면은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게 아니라 부재를 6가지로 쪼개서 물량을 산출하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6가지 부재고요. 그 다음에 마감은 5가지로 구분합니다. 창호, 조적, 내부, 외부, 가설. 이렇게 5가지로 어떻게 아이템을 산출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산출을 해보고요. 예전에 제가 견적부에 썼던 A3 양식 시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제 업체에서 다 요즘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해오니까 남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온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역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여러분 그 시처럼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량 산출하는 목적은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량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산출에 대한 결과로 내역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역서에다 단가와 그 다음에 그 종류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공사 금액을 만드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량 산출은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규모에 따라서는 뭐 20명 직원이 한 달 40일 동안 일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역서 과정은 한 2, 3일, 4, 5일에서 여러분 팀장이나 실장급들이 내역을 만드는데 중요도에 있어서는 실적으로 산출 시간이 90%, 그 다음에 그 내역 작성 시간이 10%라고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중요도는 내역 작성이 90%에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역서에 문제가 없으면 산출 근거는 잘 안 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역서가 문제가 생기면 산출서를 뒤져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내역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역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내역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내역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게 이번 강의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발주처도 안 좋은 인상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막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도면의 여러분들 99%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행이 지나고 도면이 여러 사람이 그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대로 설계대로 시공을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 변경은 거의 한 99% 이상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거니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념을 못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모든 변경 행위는 여러분들 공사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공사비와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모든 행위, 즉 도면이 바뀌든 작업 지시사항이 됐든 어떤 데에 대한 모든 행위 자체가 결국은 공사비가 변경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설계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도면 변경이 아닌 여러분들이 공사의 원가를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형 QS에 대한 도입을 이제 우리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주처를 위해서 코스트 컨설팅을 순수하게 공사비가 오버되지 않게 공사비가 예산을 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비만을 해주는 한국형 QS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에서 만든 건설원가관리사 자격증이란 KQS, 코리아 퀀티티 서베이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소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종별 아이템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공종별 아이템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조적, 미장, 타일, 석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이런 공종에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내역을 만드는 과정이 막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역서의 건축학 공종별로 내역서의 항목과 관련된 사진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이 강의부터 여러분들이 보고서 그 다음에 수량 산출을 들어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종의 이해는 결국은 내역서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QS, 코리아 퀀티티 서베이어 자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종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